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자, 오늘은 라이팅 섹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사실 라이팅 섹션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 혼자 학원을 다녀봤다든지 아니면은 교재로 그냥 따로 독학을 해봤다든지 아니면 인강을 들어봤다든지 이런 분들께 해당하는 강의이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이팅 섹션에 대해서 이해가 좀 없다면 제가 여기 링크 띄워드리는 영상을 가서 한번 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팅 섹션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뜬구름 잡는 느낌이 많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어로 글을 써야 하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뭔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느끼지 않게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그리고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섹션의 특징들을 한번 알고 가야 하는데요. 모든 다른 어떤 시험 섹션들과 같이 이 라이팅 섹션도 실제 사용되는 라이팅에서 적용이 될 만한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한 그런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 시간이 어느 정도 길다는 겁니다. 자, 무슨 선생님 20분, 30분짜리 에세이들이 길다라고 하시나요? 실제로 에세이 쓰면은 정말 뭐 길게는 뭐 몇 주, 몇 달 정도 주어지기도 하는데요. 뭐 대학교 논문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죠? 몇 달 동안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도 이제 대학교 가서 아니면 석사, 박사를 가서 이제 어떤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원래 이렇게 기한이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시험장을 가서 어떤 독해를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교수님의 수업을 당장에 들어야 되는 것, 이런 종류의 어떤 소통 방식보다는 사실 라이팅이 좀 더 원래 시간이 많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토플 시험 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라이팅이 준비 시간은 사실 가장 길다. 이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영작 능력이 제일 크게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영작이라는 건 다른 거 별로 필요 없고, 일단은 먼저 의미에 맞게 써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초반에까지는 되게 크게 보는데, 그걸 가지고 잘 모르시고 좀 괜히 좀 어려운 영어를 가지고 쓰시려고 하시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단어, 어려운 표현 이런 거 어디서 이제 보고 가지고 와서 이제 어떻게든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뭐 시도는 다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사전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뭐 이렇게 써버린다라고 하면은 대체로 여러분들이 의도한 어떤 문맥과는 다른 내용을 전달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 보면 감점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더 생기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선에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선에서만 좀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린다. 물론 이제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 거지만 더 어려운 것을 써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영타가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타라는 거는 여기서는 그냥 최소한의 영타 속도 정도가 나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90분 동안 경기를 뛰려면은 효과적으로 경기를 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달리기가 빨라야 그 경기의 페이스를 따라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남들보다 한 달리기 속도가 한 0.5배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남들 저렇게 갈 때 나는 이렇게밖에 못 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요구해주는 분량이 있고, 그 분량을 채워주기 위한 최소한의 영타 그 속도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선생님 영타는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 토플 시험 그 라이팅 기준으로 26점 밑을 한다면 200타 정도는 나와주셔야 되고요. 226점 이상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이제 250에서 300타 정도가 나와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된다. 선생님 뭐 제가 영타가 느려서요 이런 말은 사실 선생님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여러분들 뇌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여러분들 손가락에 이렇게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파리처럼 뭐 쳐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영타는 따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목표하셨던 유학 가시거나 대학교 가셔도 영어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또 타이핑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타는
한번 잘 해놓으면 평생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마트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노하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되게 싱거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싱거운 걸, 이 기본적인 걸 다들 모르셔서 이렇게 꼭 짚어드리는 게 저희 이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쉬운 문장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최대한 쉬운 문장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쉬운 문장을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 영어가 됐던 중국어가 됐던 일본어가 됐던 한국어가 됐던 아랍어가 됐던 러시아어가 됐던 무슨 언어가 됐던 언어의 제1의 목적은 바로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소통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전달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의미를 가지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서 쓰던 그 의도하신 의미를 제대로 써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은 너무 어렵게 쓰다가 점수가 많이 깎인단 말이죠. 실수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더 길게 쓸수록, 더 어려운 단어를 확실하게 잘 모르는 단어를 하나씩 더 쓸수록 여러분들의 점수가 한 번씩 더 깎일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26점 밑을 목표로 하신다. 그러니까 토플 기준으로 100점 밑을 목표로 하신다. 그러니까 100점 정도까지, 심지어 105점까지 정도도 목표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문장을 최대한 일단은 쉽게 써주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최대한 쉬운 문장 구조를 가지고 쓰자. 쉬운 단어를 가지고 쓰자. 아시겠죠? 자, 뭐 두 번째는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많이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캐주얼한 어휘를 사용을 하시는 걸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이제 뭐 캐주얼한 어휘라고 하면은 뭐 things, stuff, gonna, wanna, 뭐 아니면 주어 I 이렇게 막 계속 I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캐주얼한 걸로 분류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주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어려운 걸 써야 된다. 어려운 걸 쓸 필요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건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29점이나 30점 정도, 라이팅 기준입니다. 물론 라이팅 기준으로 29점이나 30점 정도, 그러니까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원하시면 이제 내용의 어떤 논리와 그리고 그 사실의 정확성 이런 걸로 가져갈 수 있는 점수의 맥시멈이 28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28점 플러스 고급 어휘들과 고급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29점, 30점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많이들 질문하시는 걸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자면, 분량 같은 경우가 26점 미치면은 한 3, 400 정도가 최소로 나와줘야 되고요. 그 고난이도, 그러니까 29점, 30점 정도의 점수를 목표를 하시면은 한 500단어 정도는 나와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독립형 기준이고요. 통합형 기준으로는 한 둘 다 뭐 한 250에서 350 사이 정도를 권장을 드리고요. 네, 이제 통합형 문제에 대한 노하우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통합형 섹션에서 많이들 좀 간과하실 수 있는 부분들, 혹은 이제 뭐 선생님한테 따로 전달을 못 받으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통합형을 내가 제대로 못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형 문제가 일단 왜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통합형 문제가 뭔지부터 설명을 간단히 다시 하고 가면, reading, listening, writing을 모두 통합적으로 측정을 하면서 가는 문제이고, reading, listening의 내용을 writing에서 요약을 하도록 하는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미국을 가셔서 아니면 유학을 가셔서 페이퍼를 쓰는 능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이죠. 페이퍼를 쓰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해서 쓰는 페이퍼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대체로 교재를 보고 교수님의 수업을 가지고 들은 내용을 합쳐서 이 교수님의 명 강의를 통해서 내가 이해한 내용과 책을 보고 가지고 내가 이해를 한 내용을 플러스를 시켜서 이제
페이퍼를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잘 에세이 페이퍼를 써내려면 이 통합형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리딩과 리스닝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라이팅에 올바르게 요약을 해낼 수 있는 이 능력, 이걸 가지고 이제 통합형 문제에서는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려면 잘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통합형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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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 근거, 근거, 근거 한 다음에 이 리스닝이 리딩을 반박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 아마 아실 텐데 거기서 이 주장의 대립을 일단 명확하게 반드시 캐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독립형의 오프토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독립형에서 최악의 실수가 바로 이 오프토픽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미 전달이고 그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 토픽의 주요한 요구사항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그런 답안을 가지고 오프토픽, 토픽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오프토픽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오프토픽 같은 실수가 있는 답안은 최하점이 나옵니다. 최하점이 나오는데 여기 이 통합형 문제에서도 사실 오프토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오프토픽 같은 경우가 이 통합형에서는 리딩 리스닝의 주장이 어느 지점에서 반박이 되고 주장 자체가 각각 무엇인지가 제대로 캐치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딩, 리스닝에서 각각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모른 상태에서 아니면 정확히 짚지 못한 상태에서 쓰게 되면 이거는 점수가 정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장부터 일단 무조건 잘 캐치를 해주셔야 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리딩은 그 서론의 마지막 줄에 주장이 있죠. 그리고 리스닝은 뭐 사실 서론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캐치하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리딩부터 무조건 챙기자인데요. 이게 사실 섹션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리딩 나오고 리스닝 나오고 라이팅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리딩이 한 번 더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리딩이 어차피 다시 나오니까 선생님 안 써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러면 제대로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면 리딩 내용부터 제대로 이해를 해야 리스닝의 내용이 그 리딩 내용에 각각 어떻게 맞물려서 나오는지를 이해를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리딩을 필기를 안 한 상태로 리스닝을 듣게 되면 그런 어떤 꼼꼼한 디테일이 서로 맞물리는 부분들을 제대로 캐치를 해낼 수가 없고 그 리딩, 리스닝 지문에서 나왔던 그 특유의 뉘앙스를 가지고 제대로 살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100점은 고사하고 여러분들 원하는 80점, 90점도 못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리딩부터 반드시 잘 챙겨주셔야 된다. 무조건 잘 챙겨주셔야 된다. 이게 되게 생각보다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들 안 지키는 부분이거든요. 네, 알아주시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시작 전 필기 정리를 반드시 잘하자 이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딩 지문 나오고 리스닝 지문 나오고 그 다음 라이팅 하는 섹션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리딩 리스닝하고 바로 막 뭐가 급한지 라이팅부터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한번 뭘 거치셔야 되느냐, 네? 노트 테이킹 한 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일단은 리딩 3분 나오고요, 그죠? 리스닝 3분, 2, 3분? 네, 나오고 잘 안 보이네요. 자, 리스닝 2, 3분 나오고 그 다음 라이팅은 20분 나오죠. 그 20분 나왔을 때 이 20분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첫 번째 노트 테이킹을 2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라이팅을 15분 정도 하고 그 다음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프루프리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시간 분배를 잘 하시는 것도 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노트 내용이거든요. 이 노트 내용을 제대로 캐치를 해야 여러분들이 답안을 제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트 내용을 제대로 잘 캐치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쓰기 시작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독립형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립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주제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first, second, third, fourth, and fifth consideration이 사실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주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급하면 안 되죠.
그죠? 급하게 이제 다급하게 먼저 쓰려고 하면은 점수가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생각을 잘 하고 개요가 쫙 짜여 있는 상태에서 내가 편하게 써야 되는 거지. 쓰면서 계속 고치고 하면서 가면은 절대로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주제를 잘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보통 이 주제들이 다 주장 간의 대립이나 아니면은 옵션들을 가지고 선택을 하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agree나 disagree가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A나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도록 요구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 주제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간단합니다. 이 두 가지 간의 차이가 뭔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지금 주어진 입장에 대해서 agree를 하면 무슨 말이 되고 disagree를 하면 무슨 말이 되는지 이런 것들 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것. 이 A나 B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는데 A를 고르면 무슨 말이고 B를 고르면 무슨 말인지 그 차이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연스레 이제 이 주제가 잘 이해가 되고 주제에서 뭘 결국 요구를 하는지를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독립형 문제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주제를 내가 잘 이해를 했고 내가 이 주제에서 하는 주장을 이 에세이를 통틀어서 결국 그 주장 한마디를 하고자 해야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제 개요를 반드시 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잡는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이 독립형 스피킹이나 라이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할 말이 없으면 사실 뭐 말은 고사하고 글도 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요를 잘 잡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 개요를 잡는 과정이 너무너무 어렵다. 선생님, 저 이거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제가 저번에 스피킹 강의에서 좀 말씀드린 몇 가지 원칙들이 있거든요. 생각을 할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근데 라이팅은 이제 아무래도 토픽들이 좀 더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 생각 자체를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생각을 좀 더 쉽게 하는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다른 학원에서는 아마 좀 잘 안 배우셨을 텐데 먼저 한국어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연습하실 때 있죠. 물론 당연히 토플 시험장 가서는 이제 한국어로 어차피 쓸 수도 없고 타자도 그렇게 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혼자 연습하거나 공부하실 때는요. 먼저 한국어로 써보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일단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이 잘 살아있는 거거든요. 내용 8, 오케이? 내용 8, 영어 2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될 정도로 여기 이 독립형 문제에서는 논리와 그리고 주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주장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요하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컨텐츠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잘 디벨롭 시키는 게 무조건적으로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편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일단 영어가 익숙하지 않는데 영어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한국어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영어로 옮긴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내용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설득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설득력. 임팩트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저번에 스피킹 강의 말씀을 드릴 때 설득력이라는 건 바로 비교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시는 선택의 어떤 연속들이 다 이 비교를 통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교를 하는 것도 설득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지만 그것 외에도 이제 뭐 설득력이라는 게 생기려면 임팩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임팩트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돈을 아낀다고 했어요. 네, money를 아낀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를 아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200를 아끼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200 아끼는 게 좋겠죠. 물론 너무 과장을 하면 안 되겠죠. 뭐 $2 trillion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꺼내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임팩트를 어디서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더 기억에 남게 할 수 있는지 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친구를 만든다 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뭐 12명, 13명 만나는 것보다 내가 예를 들어서 hundreds of friends
all over the world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더 임팩트가 있죠. 이런 설득력을 만들어 줄 수 있으려면 이 임팩트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잘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임팩트를 빡 꽂아줄 수 있을까를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리딩, 리스닝, 스피킹 이거에 대해서 다 말을 해놨는데 라이팅이 좀 빠지면 섭하기도 하고 그리고 라이팅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좀 한번 강의를 촬영을 해봤는데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만 잘 지키셔서 공부를 보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강의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